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항상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나 포기하는 그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잘 포기하더라. 네.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하시라. 이런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싶거든요. 첫 번째가 실직이에요, 실직. 아, 실직. 근데 이 실직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우리 이전 영상에서도 이런 얘기 좀 나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이제 폐지할 때 실직 얘기를 설명드렸었는데, 네. 이건 이제 폐지 전후로 모두 포함되는 얘기인데, 자, 이직을 할 때가 문제가 되는데, 이직 자체도 넘어가서 월급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인데, 이직 기간이 생겨버리면 그 기간 동안 소득이 없거든요. 네. 소득이 없으면 내가 지금 개시 결정을 받으면 변제금을 바로 내야 되잖아요. 인가 결정까지 안 가도. 그쵸. 개시 결정을 받으면 바로 내야 되는데, 이 돈도 내야 되는데 생활비도 없는 거야. 변제금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내야 되는데 둘 다 빌려와야 돼. 이러면 이제 삶이 좀 무너지는 거죠. 또는 요거보다 더 힘든 게 실직이죠. 아예 소득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니까. 이직은 한두 달 힘들고 말지, 실직은 그냥 아예 소득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좀 알려드리면, 일단 급여가 낮은 분들은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뭐 150 번다. 네. 뭐 편의점 가나 어디 가나 그 돈은 벌잖아요. 뭐 어디 뭐 일당 일을 하든 뭐 날품팔이라든 그 돈은 버니까. 네. 이런 분들은 이직을 하나 실직을 하나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가도 그 돈은 버니까. 급여가 높은 분들이 문제죠. 급여가 높은 분들은 일을 하시다가 네. 특히 그 수당이나 성과나 영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급여가 높은 사람들은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내려간다거나 이직해야 되거나 뭐 실직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애초에 처음에 전문가하고 상담을 받으실 때 내 급여 자체를 계속 유지할 장담을 못 하겠다. 요거 사실 어느 정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네. 이걸 미리 알려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처음부터 설명해서 신청을 하면 훨씬 낫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는 계속 이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오인을 하신다거나 또는 말씀을 안 해주시면 보는 법원이나 변호사는 계속 이 돈 버는 줄 알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기준으로 가니까 그분 더 힘들어지시는 거지. 근데 이 부분은 또 아까 우리 이전 영상에서 아무래도 재신청하는 부분에서도 맞아요. 얘기가 나왔던 거라 그 네네.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실직 말고도 다른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 회생을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경우는 개인 간의 돈거래, 친척 간의 돈거래 이런 사유가 있거든요. 네. 예전에 들어보셨죠? 이거? 맞아요. 저희 변제금 얘기했을 때 돈거래를 증명을 잘 못하면 네. 이 변제금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 얘기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인데 그 A라는 사람이 은행에 1,000만 원을 변제했다. 네. 근데 이제 은행하고 A라는 사람하고 특수관계나 친인척 관계가 있을 리는 없겠죠.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A라는 사람이 친구한테 네. 또는 배우자한테, 부모한테, 자식한테 이렇게 돈을 주고받은 거래 내역이 많은 거야. 네. 그러면 법원은 의심을 하겠죠. 그렇죠. 가족한테 돈을 빼돌려서 숨긴 게 아닌가. 은닉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러면서. 네. 은닉한 게 아닌가. 또는 빌린 건 알겠어. 빌려서 이제 갚은 건 알겠는데 왜 그 사람만 갚았냐 이거지. 편파변제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설명을 똑바로 못 해버리면 그만큼 변제금이 올라가 버리니까 네. 이때는 월급 대비 변제금이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서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어쨌든 이 부분도 그러면 증명관계를 굉장히 뚜렷하게 잘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내가 처음에 회생을 시작할 때 내가 친인척한테 빌린 돈이 있다면 왜 빌렸는지 빌린 거래 내역 같은 거, 빌린 사유 같은 거 자료를 잘 준비를 해 두셔야 되고 네.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쓰는 계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가족 간에 자꾸 이체하는 흔적을 남기지 말고 가족 간에 용돈 생활비 뭐 20만 원, 30만 원 줬다 받았다 하지 말고 네. 그게 설명하기 부담스럽고 귀찮을 수 있으니까 애초에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생활비 계좌를 어머니 계좌를 쓰세요 그냥. 그럼 이제 나중에 주고받은 게 없으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 정말로 서류 준비를 철저하게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유가 되는데 스스로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네. 서류 준비가 번거롭고 귀찮으신 분들이 많아요.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들 바빠요. 네. 일용직, 일당직 아니면 물류, 택배, 배달 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안 나요. 이런 분들은 자꾸 이제 보정 권고를 하면서 이제 서류 이만큼 준비해 주셔야 된다. 법원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죠. 너무 부담스러울 네, 것 그렇죠. 같아요. 좀 일하기도 바쁜데 네. 이것도 준비해야 되냐.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결을 해보세요. 첫 번째로 평정심을 좀 되찾고 보세요.
법원에서 달라는 서류가 언뜻 보면 내가 낯선 서류니까 네. 이거 어떻게 준비하냐 싶지만 준비해 보시면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몇 시간 안 걸립니다. 네, 네. 시간 별로 안 잡아먹고 직원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다 알려주기 때문에 네. 큰 부담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가치를 좀 비교를 해주세요. 내가 하루 일당 버는 돈하고 내 채무 8천만 원 탕감받는 거하고 어떤 게 가치가 큰 건가, 어떤 게 시간당 페이가 큰 건가, 요걸 한번 고려해 보시면 내가 하루 반나절 뭐 3-4시간 정도 쪼개 쓰는 게 절대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진정하시고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평정심을 되찾고 내가 이 서류 준비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가 네.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진 않는구나. 여기저기 가서 클릭 몇 번 해서 다운받고 방문해서 한 장 발급받으면 끝이구나. 네. 이 평정심을 찾으시고 두 번째는 이게 훨씬 큰 가치가 있는 거다. 서류 준비하는 게.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스스로 포기하시는 분들 3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실직을 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하게 우리 전문가분과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친인척 또 개인 간 돈거래를 할 때도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제가 느꼈을 때 중요한 건 서류 준비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 준비도 준비할 때 너무 어려워, 이거 모르겠어, 뭐 이렇게 많은 거 준비하래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좀 평정심을 갖고 가치 비교를 잘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개인회생 진행하다가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경우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네. 번째가 실직, 실직하거나 이직해서 급여가 낮아질 때, 네. 두 번째가 친인척 간 개인 간 돈거래가 있을 때, 세 번째 서류 준비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때, 이렇게 3가지가 있으니까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시면 포기하는 일 없이 끝까지 편하게 완주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